안녕하세요, 아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었고, 어제 운동을 쉬었더니 조금 힘이 나요, 그쵸? 자, 오늘 독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찰력과 악의 정복. 미덕을 추구하고 실천하다 보면 결국 신성한 통찰력이 마음에 떠오르는 때가 옵니다. 미덕을 추구하고 실천하다 보면 결국 신성한 통찰력이 마음에 떠오르는 때가 옵니다. 통찰력은 사물의 원인과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통찰에 이른 사람은 미덕이 굳게 확립되어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유혹의 공격에도 끄떡이지 않으며 세상을 위한 일에 천하무적이 됩니다. 맞아요. 목소리가 좀 풀렸죠? 네. 미덕을 길러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악한 성향이 사라져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개인의 행위가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됨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깨달음을 얻은 마음은 끝내 미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차원이 낮은 이기적 요소들은 영원히 버려진다. 아유, 너무 좋아요. 배움으로 해야 되겠어요. 미덕을 끊임없이 죄송해요. 어떤 특정 시점에서 누군가 미덕을 드러내 보인다고 해도 인간의 삶이 정의의 법칙에 따라 영위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는 품성의 고귀함을 확고하게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 정의의 법칙, 특정 시점이 아니라도 결국 의로움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지 못하고 최후의 순간에 자신을 지켜줄 피난처에 안전하게 자리 잡지도 못합니다.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며 선하고 악한 모든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는 완벽한 통찰력을 깨치지 못하면 유혹이 공격할 때 덜 다듬어진 부분의 품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껏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 통찰력을 흐리게 하고 완전한 비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붕괴는 자신의 내부에서 장애로 작용하던 요소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작용 요소들을 발견하는 계기.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에 착수함으로써 한층 높은 미덕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 삶의 진정한 질서를 완벽하게 통찰하는 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친구의 영향, 간섭, 환경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 중에 상황에 따라 미덕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덕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고유한 순수성과 힘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는 미덕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미덕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건 온갖 외부의 억제, 장치들이 풀렸을 때 드러납니다. 그런데 유혹을 받으면 감춰져 있던 나약함과 악덕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받으면 그렇구나. 그쵸.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 반대로 훌륭한 미덕을 지닌 사람은 평소에는 나약한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드러져 보이지 않고 고만고만한 일상을 영위하지만 커다란 유혹 또는 엄청난 사건에 맞닥뜨리면 숨어있던 미덕이 드러나 찬란한 아름다움과 힘을 발휘합니다. 통찰력은 악의 지배를 파괴하고 선한 법에 완전무결한 작용을 드러냅니다. 완벽한 통찰력을 지니면 선과 악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인간의 필연적인 결과를 속속들이 알면서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 음식이 싫다고 죄를 선택하지 않듯이 영적으로 깨인 사람은 선보다 악을 선택하지 않으리라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는 자기 기만과 무지의 표시입니다. 영적인 비전이 왜곡되거나 미개하다는 것이며 선과 악의 본질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의 존재. 선과 악의 본질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미덕의 초기 단계에서는 악의 세력에 맞서 자신을 정비하려고 할 때 악의 힘이 너무 압도적으로 느껴지거나 거의 또는 완전히 정복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발휘되면 사물의 본질에 새로운 빛이 비치면서 악의 실제 모습이 드러납니다. 악은 그저 왜소하고 어두며 무력한 단순 부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한 힘 또는 그런 힘의 결집체도 아닙니다. 통찰력을 지닌 사람은 악의 근원이 지성의 힘이 아니라 무지이며 그런 죄와 고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좀 그런데요. 오늘은 이거 말고 바프로다님의 책을 조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절제수와 제임스 앨런 부의 기본기 오래간만에 사이트 위도님 책 한번 읽어볼까요? 예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이죠.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필자는 죄송해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채찍을 휘두른 적도 없고 노력이나 인내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즉 성공하는 것에도 풍요롭게 사는 것에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도 고생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하여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나 자신에게 무리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성공한다. 일이든 뭐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인생을 갖가지 놀이로 채우고 있습니다. 행복을 누리며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즐겁게 일하고 사생활도 충실하다. 죄송한데 제가 오늘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조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조금만 읽고 그리고 나서 사이토 이토리님 책 읽고 그리고 오늘 독서는 간단하게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삶은 마음이 가는 대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내면은 끊임없이 외부로 나타납니다. 내면이 외부로 나타난다. 모든 것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감춰져 있는 시간은 잠시일 뿐. 삶의 형태는 인간의 마음 상태에서 만들어집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꽃을 피우고 행동은 인격과 운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참 좋은 말이에요. 그쵸?
삶은 항상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마음속에 삭튼 그 생각은 말과 행동, 성취한 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은 삶 전체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의 길이 열립니다. 마음에서 비롯된다. 삶 전체가.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자신에게 있고 자신의 이상에 따라 마음을 형성할 수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생각과 행동이 모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길을 향해서 단호하고 굳건하게 걸어가기로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 더없이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이 될 것이며 머지않아 모든 악과 혼란과 고통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로 자기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해방과 깨달음, 평화에 이르지 못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입니다. 나의 마음은 삶을 결정하는 주체다. 마음은 상황을 창조하고 형성하며 그 결과를 수용합니다. 마음은 상상을 일으키는 힘과 현실을 인식하는 힘을 모두 내재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확히 운명을 짜는 배틀입니다. 생각은 실이고 옳은 글은 행위는 날씨가 시실이며 삶의 배틀로 전 직물이 인격입니다. 마음은 스스로 만든 옷을 입습니다. 사람은 정신적 존재로서 정신에 관한 모든 힘을 소유하며 무한한 선택권을 지닙니다. 또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 배우며 그 경험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임의로 구속되지 않지만 많은 면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한 당사자가 자신이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을 스스로 해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악한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대로 악한 모습이나 선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거나 고귀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어리석은 자가 되거나 지혜로운 자도 될 수 있습니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새로운 노력을 통해 습관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자신을 망상으로 둘러쌀 수도 있지만 진리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런 망상을 차례차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능성은 무한하며 사람의 자유는 완전합니다. 스스로 상황을 만들고 어떤 상태에 머물지를 선택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마음은 어떤 상황도 변화시킬 힘과 어떤 상태도 버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반복적인 선택과 포괄적인 경험을 통해 그러한 상태마다 지식을 수집하면서 이 과정을 계속해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외적 상태는 내적 상태에 따라 형성되고 움직일 뿐 절대 그 반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유혹은 외적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도 원래 외부 상황과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사건에 대해 훈련되지 못한 마음 자세에서 나온다. 순결함으로 단련한 마음과 지혜로 무장한 정신은 고통과 때려야 뗄 수 없는 욕망과 탐욕을 막아주어서 결국 깨달음과 평화에 이르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악하다고 비난하고 외부 상황을 악의 근원이라 욕하는 방법으로는 세상의 고통과 불안을 증가시켜줄 뿐 줄여주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내부 세계의 그림자이자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순수하면 모두 외적 상태도 순수합니다.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기를 멈추고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고 쇄신하며 발전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을 지켜냅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과 조화를 이뤄내면 사랑과 배려심으로 자신과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행복의 상태로 인도합니다. 깨달음과 평화의 길은 권위를 휘둘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구부동한 고매한 덕의 길로 자기 자신을 인도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마음과 정신에서 비롯됩니다. 정신은 사고와 행동으로 형성됩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을 선택해서 마음을 재구성할지는 자기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든 확립된 마음 상태는 후천적 습관입니다. 그것은 나의 마음 상태, 그것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쾌활함과 우울함, 평온함과 노여움, 관대함과 탐욕스러움과 같은 모든 마음 상태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의 자신의 선택으로 형성된 습관입니다.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하게 되면 결국 마음의 습관으로 굳어지고 그런 습관들이 쌓여 삶이 됩니다. 맞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경험을 반복함으로써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붙들고 유지하기 어려운 생각이라도 그 생각을 끊임없이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결국에는 자연스럽고 습관적인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실현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음 상태라도 끈기 있게 실천함으로써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저절로 일어나는 상태가 되어 자신의 인격으로 녹아듭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제함으로써 완벽한 자유로 나아가는 열린 몸과 같습니다. 인간에게 악한 습관을 만드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을 본질적으로 선한 습관을 만드는 데도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옳은 일보다 그른 일을 하기 쉬운 것은 일반적으로 무지 때문이며 인간의 진정한 본성, 삶의 본질과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과 삶의 중요한 부분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많은 연습과 계속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에는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습관처럼 쉬운 일이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는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시기가 옵니다. 장인이 연습을 통해 기술을 완성하는 것처럼 사람은 연습으로 선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전적으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해 달린 문제입니다. 올바른 생각은 쉽고 자연스러워지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은 하기 어려워진 사람은 최고의 덕에 도달하여 순수한 정신적 깨달음을 얻습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산 사람에게는 그러한 어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둑질이 얼마나 잘못되고 어리석은 행동인지로 완전히 깨우쳤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친다는 생각이 털끝만큼도 들지 않습니다. 습관은 반복될수록 더 단단하게 굳어지고 더 깊게 뿌리내립니다. 분노와 조급함이 많은 사람에게 쉽고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들이 조급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평온함과 인내심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함으로써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온하고 인내심 있는 생각을 붙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이 제2의 천성이 되어 나중에는 분노와 조급함이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잘못된 생각을 마음에서 추방할 수 있고 모든 그릇된 행동을 없앨 수 있으며 모든 악을 이겨낼 수 있다. 제2의 천성이 된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좀 제임스 알렌님의 책으로
시작을 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사이토 이토리님의 책 조금만 읽어볼게요. 몇 분 정도 됐나? 30분 넘어가면 이게 아직 시간은 많네요. 너무 좋아요. 자, 즐기는 사람만이 성공한다. 항상 즐기는 거, 그리고 사랑, 이런 걸 항상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쵸? 약간의 요령으로 인생은 크게 호전됩니다. 인간은 직소 퍼즐 같은 거, 각자가 나답게 본래의 형태로 살 수 있는 장소에 있으면 퍼즐 조각이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잠깐만요. 오늘 목차를 보고 즐겁게 놀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잘 풀립니다. 나다운 것이 제일 행복하다. 나다운 것이 제일 행복하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그러니까 영혼이 아직 저 세상에 있을 때 신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껏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당신은 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신은 당신에게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구나 하고 확신하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살길 바랍니다. 그렇게 모두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남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싸움도 사라지게 됩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신은 직소 포즈의 조각을 맞췄을 때 완벽하면서도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직소 퍼즐, 즉 이 지구는 나답게 살면 빛나게 될 것이고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일 때가 제일 행복해지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즐겁게 살아감으로써 완벽하고 훌륭한 세상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다. 남에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을 잘 대할 수 있는 사람뿐입니다. 남에게 잘해주고 싶으면 우선 나부터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당당히 인내와 노력이 없는 인생을 걸어도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즐기면 그게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까지 행복하게 할 것이고 사회도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테니까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걱정하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하면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의 형태에 딱 맞는 장소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주변 사람을 돕는 것이므로 이미 충분히 사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서 즐겁게 살면 주변 사람의 삶도 쾌적해집니다. 그게 바로 신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며 올바른 길이다.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한다. 당신은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그쵸? 이 세상에는 각자 인생이라는 우주, 세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만의 우주가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우주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 자신의 우주입니다. 애정을 갈고 닦은 사람만이 인류가 됩니다. 왜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고 하면 그건 바로 항상 나 자신에게 즐거운 일을 하게 했을 때 최고로 좋은 파동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파동이 최고로 멋진 일을 불러일으킨다.
파동만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즐기는 사람은 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으니까. 항상 행복하고 밝아 보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호감을 사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다들 도와주니 일이 술술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행복한 파동을 뿜어내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최고의 형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압도적인 매력이 있으니 주변에서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주변에 호감을 사고 당신이 행복한 파동을 뿜어내고 있다면 반드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일이 최고 형태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밝고 도저히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 즐겁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해질 수 없습니다. 틀림없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오늘은 독서를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에리님. 오늘도.